집에서 불을 질러 3월 강릉 동해 산불로 번지게 한 60대 남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방선거로 동해안과 폐광 지역 기초단체장의 절반이 새 얼굴로 교체됩니다. 변화의 바람이지만 분열된 민심 통합과 안정적인 행정 운영은 과제입니다.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강원도민체육대회가 내일 고성에서 개막해 닷새 동안 열전이 이어집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줄고 있지만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접경지 군장병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3월 동해안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강릉 옥계와 동해 산불은 마을 주민의 방화가 원인으로 밝혀졌는데요. 산불이 난 지 3개월 만에 방화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려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삼척까지 번진 가운데 다음 날인 5일에는 강릉 옥계에서 산불이 발생해 동해까지 번졌습니다. 건조한 기후 속에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강릉 동해 산불은 90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강릉과 동해에서만 축구장 면적의 5,000배가 넘는 4,200여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고 80여 채의 주택이 타는 등 390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릉 옥계에서 시작된 이 산불은 주민의 방화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을 주민 60살 이모 씨가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해 남의 주택에 불을 지르면서 산불로 번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씨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산불이 난 지 3개월이 지나 1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피고인이 건조한 날을 골라 부탄가스 토치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도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이 당시 홀어머니와 남의 토지에 있는 무허가 주택에서 살다가 쫓겨날 처지에 놓여 억울한 마음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망상 증세와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진 피고인은 중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불만이 섞인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신당의 전선 관리를 소홀히 해 강릉 옥계 산불을 낸 혐의로 이날 같은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은 김모 씨는 과실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영동 지역과 폐광 지역에선 절반의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변화의 바람이 불었던 건데 초선 시장이 많은 만큼 민선 8기에서 지역 통합과 행정의 안정화를 이끌어내는 게 과제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동 지역과 폐광 지역 등 8개 시군에서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시장 군수는 7명이었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공천에서 탈락해 출마하지 않았고 김한근 강릉시장은 무소속, 나머지 6명 시장 군수는 소속 정당으로 출마했습니다. 4명만 연임에 성공할 정도로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삼척과 동해, 양양 등 3선에 도전했던 시장 군수 가운데 김양호 삼척시장은 초박빙 승부로 낙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인 분위기에서도 고성과 정선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군수들이 재선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군정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갈라져 있는 우리 고성군의 어떤 상처들, 이 선거로 인한 여러 가지 잡음들 제가 잘 규합해서 또 하나의 고성, 앞으로 미래로 향하는 고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선 7기 초선 시장이 취임했던 강릉과 속초, 태백시에서는 이번에도 시장이 바뀌면서 출범 초기 혼란이 우려됩니다. 속초시는 민선 6기 시장을 역임한 이병선 당선인이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해 시정의 연속성을 조기에 찾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강릉시는 3선 시장 이후, 태백시는 재선 시장 이후 민선 7기와 8기 선거에서 4번 시장이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자체의 시정 운영이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4년간 시정할 건 시정하고 개혁할 건 개혁해서 반듯한 강릉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체장이 바뀌는 시군들은 이번 주까지 인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민선 8기 출범까지 바쁜 일정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강원도 준비위원회가 20명의 인수위원 인선을 마치고 내일 공식 출범합니다. 김기선 위원장을 필두로 공동부위원장에 최인숙 강원 디자인진흥원장과 김광래 가톨릭관동대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기획행정분과 위원장에 김학철 전 강원도 재난안전실장을, 경제건설분과위원장은 문규 전 한림대 교수를, 복지농림수산분과위원장에는 송정부 전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임명했습니다. 강원도는 김진휘 정책기획관을 비롯해 24명의 공무원을 인수위에 파견 발령했습니다. 강원 체육인들의 축제인 강원도민체육대회가 고성 종합운동장에서 내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닷새 동안 열립니다. 이번 도민체전은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며 고성군을 주 개최지로 강릉과 속초 등에서 8,300여 명의 선수단이 고장의 명예를 걸고 4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10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강원도 대표 선발도 함께 이뤄집니다. 어제 도내에서 54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 오후 6시까지 446명이 추가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47명, 고성 29명, 동해 16명, 양양 11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51만 9천여 명입니다. 한편 지난 6일 도내에서 코로나19로 사망자가 3명 발생하면서 치명률이 전국 평균인 0.13%의 10배까지 뛰었지만 6일 이후 사흘간 사망자는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강원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400명대로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경 지역 시군에서는 크게 줄지 않는 데다 확진자의 70% 이상이 군 장병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7일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살펴봤더니 강원도가 30명이 넘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전국 평균보다 10명이 많습니다. 어쩌다 강원도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까요? 이유는 군인에 있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강원도 확진자는 거의 4,000명에 가까운데 이 가운데 군인이 1,000명이 넘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28%에 달했습니다. 일주 전과 비교해도 일반 확진자는 확연히 줄고 있는 반면 군인 확진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을 좁혀 군 장병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접경 시군만을 따로 떼어서 봤습니다. 양구군을 빼고 4개 접경 지역의 확진자 가운데 군인 비율이 70%가 훨씬 넘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4월 30일부터 병사 외박과 주말 외출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접경 지역 자치단체들은 장병들로 인해 지역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까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다만 군인들의 확산세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군인들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역 경제 이익을 담당하는 군 장병의 외출 외박을 다시 규제할까 봐 방역 강화 얘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지역 보건소에서 신병 입소나 휴가 외출 외박 병사들의 부대 복귀 시 PCR 검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신병들이 이제 소집을 받고 거주 지역에서 신속 항원이나 PCR을 하고 걸러져서 들어오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입영 장정이나 휴가 복귀 장병은 위중증으로의 이행이나 사망 위험이 낮다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대학교의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소비자 운동의 일환이라면서 특정 쇼핑몰에 집단으로 악성 댓글을 남기도록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익명의 공익 제보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남에 따라 대학 측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수가 운영하는 마스크팩 판매 인터넷 쇼핑몰. 지난해 11월 구매 후기에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댓글 같지만 소비자 운동을 가장한 악성 댓글입니다. 강원대 다른 단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수가 강의를 듣는 학생과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직접 쓰거나 댓글에 대한 좋아요 추천을 누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남긴 댓글에는 기업이 상품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품질이 너무 떨어져서 다시 구매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수의 지시에 부담감을 느낀 일부 학생들은 교수가 단체와 개인 메신저를 통해 구체적인 상품 링크를 보내고 댓글 내용을 직접 첨삭해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과 규모가 워낙 작은 데다 졸업을 위해서는 교수의 수업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한 지시였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상황인데다 일이 드러나게 한 사람이 색출당할까 봐 무서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며 두려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사실 확인을 요구한 기자에게 학생들에게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지시한 적 없어요. 그리고 조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강원대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교수가 징계를 요구함에 따라 해당 교수에 대해 올해 봄 학기 출강을 제안했습니다. 또 익명의 제보자가 악성 댓글에 대해 밝히면서 지난 2월부터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해 조만간 해당 교수에게 징계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오는 9월부터 양양공항을 통해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등을 오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플라이강원은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외국 항공사 운항 증명을 취득했다며 국토교통부 노선 허가와 국제운임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2일부터 주 3회에서 4회 취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을 오가는 노선 운항이 시작되면 이달부터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입국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내 어린이 공원의 36%에서 중금속 허용 기준을 초과한 유해 방부목 사용이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어린이공원 146곳에 설치된 목재 시설물의 환경 유해인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강릉과 원주, 동해 등 6개 시군 53곳 36%에서 중금속 허용 기준을 초과한 유해 방부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시설에 대해 해당 시군의 시설 이용 금지 조치와 함께 친환경 제품으로의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민간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올해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국내 35개 시장형 공기업의 경영을 평가한 결과 석탄공사가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경영 성과와 업무 효율, 일자리 창출 등 7개 분야 1000점 만점인 평가에서 석탄공사는 361.8점을 받아 같은 300점대인 마사회, 공항공사와 함께 최하위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기준으로 시행됐습니다. 북방항로 운항 재개가 무산되면서 속초항의 애물단지 신세로 방치됐던 한창 강원호가 처분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선박을 인수한 업체 측이 이달 말까지 한창 강원호를 자체 수리해 자력으로 운항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외국의 수리 인력들이 국내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2019년 한창해운이 17,000톤급 카페리를 속초항에 들여와 항로 개설을 추진했지만 선박 수리비 부담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여객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 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강릉시가 길거리 공연을 의미하는 버스킹 활성화를 위해 버스킹 홀릭인 강릉을 개최합니다. 강릉시는 공개 모집을 거쳐 버스킹 홀릭에 참가할 버스커 108팀을 선정했으며 오는 11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월화거리와 안목해변, 경포해변과 강문해변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공연이 진행됩니다.
버스킹 공연자들은 클래식과 뮤지컬, 국악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준비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SNS에서 버스킹 홀릭인 강릉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선군이 도암댐 하류 송천수계에 대한 생태계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정선군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도암댐 발전 방류로 수질 악화와 유량 부족 등으로 황폐화됐던 송천 생태계가 발전 방류 중단 21년 동안 점차 안정화된 것으로 보고 군비 1억 5천만 원을 들여 생태계 조사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는 내년 1월 완료를 목표로 도암댐 하류부터 열양면 아우라지까지 송천수계 38km 내 10개 지점에서 생태계 전반에 대해 실시되며 향후 송천의 환경가치 재조명과 보전 방안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이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168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70%, 재산 4억 원 이하 주민으로 행정보조 등 행복일자리 사업 49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119명을 모집합니다. 희망 주민은 오는 17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사업 참여는 다음 달 18일부터 5개월간 실시됩니다. 양양군이 착한 임대인들의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양양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내려준 건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율과 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올해 말까지 양양군 세무회계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강릉시청 컬링부 팀킴이 내일부터 열리는 2022 KB금융 한국컬링 선수권대회에 참가합니다. 강릉시 컬링팀은 지난 4월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저력을 바탕으로 이번 국내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해 2년 연속으로 국가대표 자격을 획득한다는 계획입니다. 2021년 강릉시청에 입단한 팀킴은 동계 빙상경기장을 활용한 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참가를 이끌어내는 한편 동계올림픽 도시로서의 강릉을 알리고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